하고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여름에 맛있는 생선을 좀 이렇게 1티어로 추천을 한다고 하면 저는 거의 제빵어를 추천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제빵어 한 마리를 통으로 숙성을 해서 먹는 영상을 조금 올렸었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시고 구독자님들이 통 숙성하는 거 조금 어렵다, 아니면 집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 오늘은 이 손질업체에서 필렛으로 받거나 아니면 이제 택배로 받는 분들을 위해서 이 필렛 상태에서 숙성하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제가 처음에 이번 여름 그 제빵어 리뷰할 때 키로 26,000 너무 쌌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만원 초중반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저렴한 거예요. 이게 늘 있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거의 바닷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네요. 뭐야? 야야야야야야. 그러지 마라. 얘는 힘이 너무 세갖고 진짜 이 활성도 좋고 상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생선이에요, 이 어종이. 그러니까는 제빵어는 좋은 거 있을, 좋고 싸면은 추천드려요. 이게 제빵어 경매장에 싼 것도 진짜 많아요. 지금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오고, 이거를 판매하는 집이 딱 한정적이면 아는 잘 몰라 봐. 오늘 24,000원. 좀 비싸게 박았어요. 좋은 걸로. 오케이. 네. 오늘 경매장에 많으니까 삐끗 찍어바리가 많아요. 중간에 막 굳어갖고서는 뻣뻣한 거. 네,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제빵어는 가급적이면 4kg 이상짜리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4kg짜리가 없다면 그래도 이제 4kg 좀 가까운 걸 고르시는 게 좋은데, 이 3kg하고 4kg대 그 보통 빵이라고 하죠. 요게 좀 차이가 좀 납니다. 그래서 숙성을 해도 이제 지방의 차이도 어느 정도 나기 시작을 해서 최대한 4kg를 마지노선으로 하시고 고르시는 게 좋고요. 자, 저는 이제 손질을 맡겨서 이제 가지고 오는 모습으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뭐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집으로 그냥 가지고 왔고요. 일단 요거를 이제 필렛 형태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늘을 칠 건데요. 이제 방법은 이제 비늘 치는 도구로 하는 방법, 뭐 스키빗기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칼로 벗기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제빵어는 비늘이 좀 작아서 비늘 치는 도구가 좀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비늘이 작고 촘촘하고 이런 철수세미 이거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소에서 한 6개 1,000원 주고 파는 거거든요. 요거 괜찮고, 비늘에는 세균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요거를 좀 제거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위생상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빵어도 방어처럼 많이 좀 기름진 형태여서 이제 탕보다는 서더리는 이제 구이로 해서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손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내장 상태도 한번 좀 보시고, 그다음에 그 통숙성으로 하시는 분들은 신장 제거 요거 좀 깔끔하게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제 비린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살에 배일 수가 있거든요. 네, 이게 통숙성 이제 할 수 있게끔 된 건데, 이제 이런 형태로 손질도 이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빵어는 숙성을 해야지 맛있는 생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택배로 받으셔서 구입하셔도 충분하게 이제 숙성되고 이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을 갈랐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필렛으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아가미 뼈는 이제 제거해서 넉넉하게 소금 뿌려서 구워 먹으면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건 버리지 마시고 꼭 구이로 이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갈비뼈 제거할 때는요, 척추하고 이렇게 이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칼집을 좀 넣고 이제 갈비뼈를 제거하시면 좀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마살하고 뱃살하고 이제 이어지는 부분에 사선으로 긴 뼈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선으로 칼을 넣으면 긴 뼈가 이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미리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이렇게 이제 원물을 이제 구해서 먹어보면은 뭐 사실 뭐 횟집에 가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회전율 좋은데 이런 데를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원물 상태가 좋아야 이 회도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싼 거 이런 거보다는 적정한 가격에 이제 괜찮은 물건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한 점을 바로 먹어봤는데 이게 숙성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숙성한 제빵어의 그런 지방과 감칠맛, 그리고 단맛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부족을 해요. 그러니까 숙성을 꼭 하라는 그 이유를 좀 알 수가 있는데 숙성을 안 하면 살짝 혀 끝에서 그러니까 쎄한 맛, 네, 그런 맛이 좀 납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이제 숙성을 꼭 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숙성을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요, 이제 껍질하고 뼈와 같은 것들이 자연적인 요소들이 이제 숙성할 때 감칠맛이라던가 지방을 좀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숙성을 할 때 가장 큰 적이라고 하면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통숙성하시는 분들은 해동지를 계속 이제 갈아주면서 수분 제거하는 거, 요거를 좀 신경을 좀 쓰셔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 냄새도 나고 상하기 쉬워요. 이제 필렛 상태로 이제 숙성할 때는요, 이렇게 숙성지와 같은 특수한 종이가 좀 필요한데, 이게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조건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린 파츠 있어요. 이게 약간 녹색 빛나는 거, 그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숙성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숙성지 이제 판매 링크는요, 제가 제품 보기에 넣어놓을 테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제 생선뿐 아니라 육고기 이런 것들에도 사용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숙성지 하나만으로도 싸도 괜찮은데 저는 이게 약간 습관적으로 숙성지 한번 싸고 해동지로 겉에 한번 더 싸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숙성을 준비를 해요. 이제 숙성할 때 이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수분 제거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면 냄새도 나고 상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공기와 접촉이 좀 많으면 갈변이 좀 빠르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차단하고 제거하면서 숙성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필렛 상태나 뭐 택배로 이렇게 집으로 받게 되면은 해동지 바로 이제 교체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숙성제를 사용해서 진공을 하시는 게 좋은데, 만약 진공기가 없다고 하면은 이제 요즘 이제 다이소나 뭐 이렇게 마트 또 인터넷에 보면요, 수비드용 그 진공 비닐팩을 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퍼백처럼 생겼는데 여기서 이제 공기를 좀 이렇게 빨아내서 제거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비닐팩들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좀 없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지퍼백, 지퍼백을 좀 사용을 하셔갖고 이제 공기를 뭐 빨대나 뭐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좀 빨아내서 이제 좀 줄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뭐 진공청소기 조그만 거 소용이잖아요. 그런 걸로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이것도 없다 라고 하시면은 랩핑을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기와의 그 접촉을 최소한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공을 너무 세게 하게 되면요, 살의 조직이 눌려서 식감에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적당히 공기만 차단한다는 생각에 강도로 조절해 주시는 게 좋고요. 뭐 2, 3만 원짜리 알리 제품 요런 거 는 이제 자동으로 뭐 진공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용으로 상당히 좀 괜찮은 편이고, 좀 길게 하셔가지고 요거 조금씩 잘라가지고 쓰시면은 이제 진공 비닐팩을 조금 아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통숙성한 건데요, 한 지금 이렇게 말아놓은 지 3시간 정도 이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분이 좀 생기죠. 그러면 이제 새로운 해동제로 교체해 주시고 이제 뽀송뽀송하게 계속 관리를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보관을 했는데, 이 숙성지를 사용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해동지랑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교체를 해주셔야 되니까 핏물하고 수분기가 나오는 게 좀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핏물 같은 것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열을 조금 잘 하긴 한 거라도 이제 살짝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제거를 해주시고, 저는 한 4-5시간 정도 있다가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음 날 한번 교체를 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2일 동안 숙성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으로 대충 계산하니까 한 58시간? 요 정도 조금 숙성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숙성할 때 이제 가끔 나오는 질문들 중에 이제 키친타올로 하면 안 되냐 하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 키친타올은 이제 막 살에 좀 늘러붙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좀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썰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맛은 역시 이게 제빵어입니다. 기름지고 감칠맛에 단맛에 아주 밸런스 있게 좋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숙성하지 않았을 때 먹었을 때 쎄한 맛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빵어를 씹으면 이제 아삭아삭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입안에서 퍼지는 단맛, 감칠맛이 상당히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입안에서 굉장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맛,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식감 같은 경우는 이제 톡 숙성보다는 빠르게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전에 혈압육 쪽 요거 보니까 살짝 그 갈변이 오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먹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지나면 갈변이 돼서 좀 비린내가 날 듯해요. 혹시라도 갈변이 조금 왔다고 하면은 갈변 부분만 잘라내고 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숙성이 조금 더 오래 버티는 것 같고요. 숙성시는 뭐 가장 베스트가 이제 통숙성이죠. 그래서 필렛으로 또 이제 가능한데 좀 통숙성보다 짧게 한 2-3일 정도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빵어 요즘 많이 참 저렴하고요. 뭐 여름 가을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 요거 하루 정도 이제 숙성해서 드셔보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하이프 요것도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